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한해운이 되겠고요. 코드번호 0058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5일 화요일 12시 13분이 지나가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대한해운은 약 20% 가까운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대한해운에 대한 리뷰 영상은 저희 채널에서 이전부터 계속해서 올려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하고 현재 흐름,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관점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항상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배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이런 이제 해상 운송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 운송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의 주력 매출처를 보게 되면은 대한해운은 항상 이제 그 벌크선사다. 그래서 이런 벌크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철광석이나 석탄 같은 거 포장이 필요 없는 이런 부분들을 실어 나르는 배가 전체 매출에서 이제 44%, 45% 가까이를 차지를 하고 있고, LNG선 탱커선이 연이어서 18%, 10%를 차지하고 있고, 컨테이너선이 한 2.5%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 회사의 주력 매출 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이 해운업황이 좀 좋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컨테이너 운임지수인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연이어서 계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운반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런 이제 HMM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해운 업종의 대장주로서 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해운 업종의 상승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 대한해운을 설명드릴 때 이 회사의 컨테이너 비중이 2.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해운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실적적인 개선세는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이전에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해운이 올라가려면은 결국에 대한해운의 실적이 좋아지려면 결국에 BDI 지수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 발틱 해운 운임 지수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 BDI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큰 회복세를 보였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는 거죠. 역시나 그냥 바닥권에서 있기 때문에 BDI가 좋아져야 대한해운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해운의 이제 흐름들, 기술적인 흐름들을 이제 지금 좀 살펴보게 되면요. 사실 대한해운이 지금 주가의 위치에서 과거와 현재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거래량이라고 보는데요. 이 종목의 상장 이래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결국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에서 들어온 거래량은 일단 이 종목을 좋게 보고 매집의 거래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주가가 시총이 거의 9천억 원, 오늘 현재 9천억 원인데 거의 급등주 올라가듯이 올라갔어요. 급등주 가듯이 가버렸습니다. 이 큰 종목이 상한가를 한번 쉬었다가 또 한 번 급등을 보이면서 상한가만 2번이 나왔고요. 20% 넘는 상승들이 또 추가적으로 더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좀 급등주의 형태로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급등주는 크게 두 가지로 흘러간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 급등주는 두 가지 형태의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이전에도 드리는데, 하나는 무조건 이제 바닥 대비 한 2배, 보편적으로 그래요. 한 2배 정도가 올라오면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만 보이다가 또 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고요. 별로 많이 없어요. 이 1번의 케이스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1번의 케이스, 2배 정도 올려놓고 고가 노려 하다가 이제 가는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올렸다가 2배 정도로 올렸다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면서 주가를 좀 뺐다가 다시 또 흐름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두 번째 케이스라고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1번의 가능성은 있다.
1번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이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제 급등주들은 결국에 실적이 좋아져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수급으로 가는 거거든요. 수급의 힘으로 가는 건데, 이때 당시에 여기서 이제 거래량 11월 23일 날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던 이날 시가하고 그다음에 전일 종가 정도의 이렇게 갭을 살짝 떴으니까 이 정도를 꺼보면 한 2,800원에서 2,850원 정도가 지지 라인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가격이 좀 지지 라인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급등 이후에 2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 거래량이 터진 자리를 꼭 지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깨고 내려가는 순간에는 이제 올려놓고 이제 빠져서 이제 흐름을 가져가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거래량이 터진 자리를 지켜주면은 여전히 요 급등 이후에 이렇게 쉬다 가격 기간 조정만 주다가 또 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대한해운은 교과서적인 흐름으로 지금 좀 이렇게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켜줄 걸 지켜주면서 올라갔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요 타이밍에 어떤 영상을 찍었냐면은 뭐 여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나와 있죠. 단기적인 파동도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 요 날 찍었거든요. 이날 이제 찍었던 부분들이에요. 이날 아마 찍었을 겁니다. 이때 이제 찍으면서 뭐라 그러면 단기적인 파동도 앞으로 좀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 이 종목이 지금 이때 당시에 이제 분봉을 보게 되면 이때거든요.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 10% 올라가다 윗꼬리 길게 달고 내려온 시점. 근데 이때 이제 설명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 갔죠? 다시 여기죠. 여기거든요. 요 날인데, 이때 음봉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버리는 겁니다. 한 번에 870만 주. 근데 이 870만 주 터진 거래량이 이전에 터졌던 거래량 웬만한 건 다 압도하고도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음봉에서의 이런 거래량이 좀 터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쉬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때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다음날 1.5%, 그 다음에 이제 2%, 그 다음에 뭐 5%, 뭐 이런 식으로 빠졌죠. 뭐 이 종목에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가격적인 조정이 단기간에 한 10% 정도가 좀 내려오는 이런 양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드렸던 말씀이,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켜낸다면, 이 자리를 지켜낸다면은 여전히 급등 이후에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또 조건이 있었죠. 거래량이 무조건 이때 거래량보다 많이 들어와야 된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거래량은 좀 부족했는데 오늘에서야 이때 터진 거래량을 좀 넘어가는 이런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때 또 물렸던 부분들에 대한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또 소화하면서 가는 거죠. 소화하면서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전고점을 또 넘어가는 이런 이제 단계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교과서적인 흐름 속에서 급등 이후에 거래 터진 자리를 지켜줬고, 역시나 여기서 터진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오늘 생산이 되면서 전고점을 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역시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 2차 상승,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 흐름들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앞으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뭐 한 20% 정도 가까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현재 뭐 구간이 뭐 따라잡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뭐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5일선 정도 이탈 정도, 원래 이렇게 급등으로 갈 때는 항상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으로 가는 종목은 5일선이 단기적인 대응 전략의 하나의 기준선이 됩니다. 5일선 내지 11선 정도가 단기적인 대응 전략의 기준선이 되고요. 이때도 상한가 가면서 급등이 나왔지만은 결국에 5일선이 좀 깨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탄력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항상 단기적으로 급등이 보이는 종목은 5일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유의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5일선을 계속해서 좀 타고 가면서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높여가는 그런 전략 속에서 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외인들 쪽하고 기관들 쪽에서도 수급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좀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오늘 외인들 기관들 역시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 기관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5일선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최소 저는 5일선 11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더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로서는 오늘은 뭐 팔아야 되는 자리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위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아래를 보면서 얼마를 깨지지 않거나 5일선이나 11선을 깨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좀 보유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가져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보편적으로 5일선이 종가상으로 깨지면은 그때는 이제 좀 매도나 비중 조절의 타이밍이 되겠죠. 근데 5일선이 오늘 깰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나 비중 조절의 타이밍은 없다. 그래서 5일선을 타고 가면서 2차 상승의 흐름들을 좀 즐겨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매수의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는데 또다시 매수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 정도 오후에 더 만들어진다면은 상한가나 이런 부분들도 오늘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새 대형주가 상한가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기대를 하면서 5일선과 11선 대응 전략으로 좀 더 그 흐름들이 깨지기 전까지는 가져가 보는 흐름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또 목표가를 좀 더 높여보는 그런 전략이 현재로서는 좀 유효한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대한해운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무료 추천 종목은 없고요. 2020년도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8분에 시작이 됐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동시에 한 두 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 추천이 나오게 되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이제 또 하락을 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